안녕하세요. 이번 주가 퐁당퐁당 쉬다 보니까 언제 영상을 찍어야 되나 싶다가 영상이 너무 없어갖고 이번 주는 토요일에 영상을 또 하나 찍게 됐습니다. 일단은 금요일 날 미국 고용 지표가 나온 게 있었고 그게 나오면서 이제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전망이 또 바뀌는 것 같은 그런 얘기가 있어서 더 이상 뭐 나쁜 지표를 보기 싫다라는 식으로 이제 9월에 비컷을 했는데 아니나 달라 또 고용 지표가 너무 좋게 나오니까 11월은 또 금리 인하 안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11월 금리 인하 건너뛰나 뭐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죠? 근데 또 시장은 어제 미국이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고 얼마 전에 제가 향후 한 1, 2년 정도는 버블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식 투자를 꼭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이야기도 같이 좀 붙여서 좀 뭔가 변화가 있는 건지 아닌 건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10월 시작하고 하도 쉬다 보니까 월요일이면 벌써 10월 7일이 되는 거죠, 그죠? 하여튼 시간 참 빠르네요.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 좋아요는 제가 영상 만드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먼저 지표들을 점검을 해볼게요. 실업률이 일단 4.1%, 이전이 4.2고 예상이 4.2인데 더 내려갔죠. 이게 4.1로 써 있긴 한데 이게 소수점 밑으로 보면 이게 4.05예요. 그래서 이제 반올림을 해서 4.1인 거라 이렇게 생긴 것보다도 더 낮습니다. 많이 내려왔죠. 거의 4%에 가까운 4.1%라고 보면 되고 그리고 민간 비농업 부문 고용 변화가 22만 3천 건 나왔는데 11만 4천이었고 이번 예상이 12만 5천인데 22만 3천이니까 되게 좋았죠, 그죠? 비농업 고용은 25만 4천, 이것도 15만 9천이었던 게 14만 7천 예상했는데 25만 4천, 무지하게 좋게 나왔습니다. 시간당 임금도 실제가 예측보다 좋았고 상당히 다들 좀 좋았던. 근데 이제 그러니까 나오는 얘기가 이제 9월에 과연 비컷을 했어야 됐냐 파워라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연준 위원들도 얘기하고 막 이전 재무장관도 얘기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이러다 보니 올해는 금리 인하를 더 할 필요가 없다. 뭐 이런 말도 나오고 그 이유라는 게 뭐 물가 때문이겠죠, 그죠? 사실 고용이 좋아진다라는 건 이게 다 고용이니까 고용이 좋아지면 물 이제 사람들이 고용이 많이 되고 월급도 받고 하다 보니까 돈이 되게 많아지는 거죠. 돈이 많아져서 주머니에 돈이 생기면 쓸 돈이니까 가용자금이라고 했죠. 짜장면이라도 뭐 한 그릇 더 사 먹고 하다 보면은 물가가 올라간다 이거고. 근데 여기다가 또 요새 뭐 전쟁 이슈니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유가도 오르고 또 뭐 중국은 또 경기부양책을 내는데 중국이 경기부양책을 내면은 이제 중국의 제조업이나 이런 게 막 살아나면 또 기름이 많이 필요해요. 그럼 또 유가를 또 부양하는 효과도 있고 막 이래가지고 이게 또 이제 물가로 연결이 될 테니까 또 물가가 올라가는 거 아니냐. 여기다가 또 이제 연준이 금리를 만약에 더 내린다 이러면 갑자기 시장에 또 돈이 몰려들면서 버블이 생길 거고 버블이 생기면 버블은 결국 언젠가 깨지니까 이게 시장을 망가뜨리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금리를 그만 올려야 된다라든지, 그만 내려야 된다라든지, 아니면 뭐 50bp를 비컷이라는 걸 했었던 9월의 파월의 결정이 좀 너무 오바가 아니었냐라는 건데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영상 찍었던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25년까지 주식하면 부자 되는 이유 뭐 이렇게 찍었었죠. 한 2주 전에 찍은 것 같은데 지금부터 한 1, 2년 정도는 주식 투자를 꼭 해야 된다 이러면서 그 이유가 이제 버블이 낄 것 같다라고 한 거였거든요. 한 번씩 이 영상을 보고 오시고 이걸 또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안 보고 오실 거죠? 그래서 이제 간단히 말씀만 좀 드리자면 그때 나왔던 점도표를 좀 볼게요. 요게 이제 7월에 나왔던 점도표가 왼쪽에 보이는 거고 오른쪽에 나온 게 이제 9월 점도표입니다. 이제 9월에 그때 비컷하고 50bp 내리면서 그 이후에 바로 나왔던 점도표인데 2024년 금리 전망의 평균을 좀 보시면 올해 끝났을 때 요게 이제 7월 달에 찍었을 때는 뭐 한 5.1 이렇게 나왔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5.1인 걸 내려잡아서 9월에 찍고 나니까 뚝 떨어졌죠. 이게 한 4.4, 4.5 이 근처까지 거의 한 50, 한 70bp 정도 내려잡았고 25년 정도 같은 경우에도 여기도 보면은 한 4 정도 찍혀 있는 게 원래 평균이었다고 하면 이걸 또 내려잡아서 한 3.5, 한 4 이 정도까지 내려잡은 거죠. 얘도 내리고 어, 올해 말도 내리고 25년 말도 내리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느낌상 올해는 조금 더 지금이 5%거든요. 지금이 5니까 여기서 좀 더 내릴 거다. 대략 한 50bp 정도를 더 내릴 것이고
내년 2025년이 되면 여기서 또 한 1% 정도, 대략 한 100bp 정도를 또 내리지 않겠느냐라는 말이 되겠죠. 저 점도표에 따르면 9월에 찍은 게. 근데 이제 9월 FOMC에서 했던 말이 물가는 목표하는 2%로 가고 있는, 원래 물가라는 거는 원래 연준은 언제나 이제 그 타겟하는 목표하는 물가라는 건 2%입니다. 근데 이 2%로 가고 있다라는 게 자신감이 생겼다고 했었고, 그러니까 물가는 슬슬 내려간다는 자신감이 생겼고 고용과 인플레이션 리스크는 균형을 이뤘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물가는 2%로 가고 있으니까 굿이고 고용도 나름 괜찮다. 이것도 굿이다. 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자신감이 있다며 고용은 균형을 이루고 있다며 왜 빅컷을 하냐? 내년은 또 심지어 100bp를 더 내리냐? 그죠? 원래 사실 근데 정말 큰일 났다. 이래 갖고는 안 되겠는데 이러면서 이제 해야 겨우 할까 말까 한 게 이제 빅컷, 소위 뭐 25bp가 아니라 50bp를 한꺼번에 내리는 그런 건데, 그러니까 진짜 이거 어떡하지 싶어야지 할까 말까 한 건데 그냥 해버렸죠. 자신감이 있다면서.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파월이 참 재밌는 사람이라고 그랬던 게 왜 그랬는지 간단하게만 다시 보면, 그때 요걸 보여드렸었죠. 자, 이걸 보면서 이제 보기 전에 하나를 말씀드려야 될 게, 원래 경기라는 건 왔다 갔다 합니다. 경기가 좋아졌다 나빠졌다 하는데 연준은 경기 이렇게 움직이면 이 경기 움직이는 거를 너무 나쁘지 않게 하고, 그러니까 너무 나쁘지 않게 하고 또 너무 좋지 않게 해가지고 요거를 요런 식으로 스무스하게 최대한 맞춰가는 거 있죠. 요게 연준의 원래 목표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경기가 너무 좋아진다 싶으면 이미 뭐 금리 인상이든 어떤 긴축 카드를 만지작거리면서 요걸 눌러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얘가 너무 올라가지 않고 이렇게 꺾이게 만들어줘요. 근데 꺾였다가 또 꺾이죠. 꺾이면 이제 슬슬 이제 다시 살려놔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너무 꺾이면 안 되니까. 그럼 완화의 카드를 또 만지작 됩니다. 그래서 얘가 뚝 안 떨어지고 쓱 부드럽게 흘러가게 이렇게 만드는 게 연준의 이제 원래의 목표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쿵쾅대지 않게 경기를 맞추는 역할을 하는 건데 2018년 2월 달에 파월이 취임을 합니다. 그리고는 웃기는 게 이 아저씨는 이제 그 기름을 좀 붓는 게 파월이 2018년 2월에 취임을 했죠. 기름을 붓는 게 취미예요. 2018년에 경기가 이제 안 좋아진다라고 하고 있는데 금리를 일단 올립니다. 이때는 뭐 사실 파월에 대해서 트럼프가 좀 푸시한 게 있었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칠게요. 근데 그러고는 코로나를 맞죠. 코로나를 맞고 경기가 뚝 떨어져요. 이건 OECD 선행지수입니다. 파란 거는. 근데 뚝 떨어졌는데 여기가 큰일 났잖아요. 그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그때 금리를 확 같이 내려요. 노란 게 금리거든요. 내렸습니다. 그래서 거의 제로를 만들어놨죠. 제로를 만들어놨더니 우리 코로나 때 기억하시지만 경기가 확 튑니다. 갑자기. 그래서 물가가 말도 안 되게 올라가죠. 그죠? 경기가 확 튀어요. 쫙 튀어서 올라갑니다. 그랬더니 이제 야 이거 너무 심하다. 지금 뭐 물가고 난리가 아닌데 지금 금리 올리든 뭐든 긴축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파월이 저러다 말 거다. 냅둬라. 이런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초저금리를 요 노란색을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쭉 유지를 하니까 얘는 이제 막 미친 듯이 올라가죠. 그냥 계속 올라가요. 근데 올라가는데 인플레가 너무 심해지면, 물가가 너무 올라가게 되면, 물가도 너무 올라가면 안 좋다 그랬었잖아요. 경기가 꺾여요. 그래서 인플레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제 경기가 꺾입니다. 경기가 막 꺾이니까 여기다 대고 그냥 금리를 올려버려요. 그러니까 경기가 꺾이고 있는데 뭐 물가가 뭐 모르겠고 일단 물가가 낮아지는 게 최고 좋은 거니까 야 이제 일단 죽어라 이거야. 그러면서 이제 금리를 막 미친 듯이 올립니다. 정말 역대급으로 빨리 올리죠. 그랬더니 경기가 이제 꼬라박죠 완전히. 그죠? 근데 그때도 경기가 꼬라박았더니 또 이제 또 우는 소리 하는 사람들은, 근데 이제 여기서 금리를 내리거나 멈추거나 뭐 그러지 않습니다. 왜? 올린 지 얼마나 됐다고. 좀 그렇잖아요. 그죠? 가오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금리를 다시 뭐 내리거나 뭐 이러지 않고 그대로 둔 상태로 쭉 가요. 쭉 가는 사이에 이제 경기가 이 어려움을 딛고 꼬물꼬물 살아납니다. 힘들게 살아나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제 금리를 내리자 그래가지고 내려요. 그러니까 뭔가 좀 반대죠, 그죠? 원래는 막 살아난다 싶을 때 살살 이거를 좀 금리 인상이나 이런 걸로 눌러주고, 좀 내려간 경기가 좀 꺾이나 싶을 때는 금리를 또 이제 내려주면서 요걸 또 이렇게 살짝 들어주고 뭐 이런 식의 이제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경기가 안 좋아질 때는 금리를 막 올려가지고 다 죽여버리고, 금리가 좀 이제 경기가 좀 좋아진다 싶으면 다시 금리를 또 내려가지고 이게 버블이 끼게 만들고 약간 이런 식의 행동을 좀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하는 게 여기다 금리를 내려주니 지금 겨우 고개를 들고 살아난 경기에다 대고 금리를 내려줘 버리니까 이거는 버블이 낀다. 그래서 우리는 2024년 말도 그렇고 25년, 뭐 26년까지도 그러면 좋겠지만 일단 한 1, 2년 정도라고 생각을 해서
그 정도의 버블은 형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서 꼭 주식을 해라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근데 지금 보면 딱 고용 지표가 일단 너무 잘 나온 거죠. 너무 잘 나오니까 사람들이 야, 거 봐라. 9월 달에 50bp 내린 거 한꺼번에 내린 거 오버 아니냐. 왜 이렇게 확 내리고 난리야 어쩌고 저쩌고 이제 막 난리를 치는 거죠. 그럼 이제 금리 인하를 그만하고 우리가 생각했던 버블은 물 건너 가느냐. 이게 아닐 것 같은 게 파월은 이게 11월이 됐건 12월이 됐건 금리는 또 내리게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버블은 물 건너가지 않을 것 같아요. 적어도 지금까지의 뭐 연준이나 파월의 태도를 보면 그렇습니다. 물론 나중에 정말 버블이 껴서 버블이 너무너무 껴가지고 버블이 붕괴되고 시장이 망가지고 뭐 그럴 수 있겠지만 그거는 그때고, 지금은 어쨌든 만약에 진짜 버블이 낀다면 돈은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도. 그러니까 보자는 거예요. 이 그림을 다시 보시면, 자, 파월의 임기 만료 예정이 언제냐? 26년 초입니다. 요때요. 26년 2월 달. 26년이 딱 넘어가면 바로 끝나요. 그리고 이 격동의 세월 이후에 연준이 만들어내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파월이 의장이 있는 상태에서 연준이 꽂혀 있는 게 뭐냐? 바로 당연한 거지만 물가에 당연히 꽂혀 있을 거고 고용에도 꽂혀 있을 겁니다. 그죠? 고용도 꽂혀 있고 그 다음에 꽂혀 있는 게 뭐냐? 중립금리라고 하는 거예요. 중립금리를 이제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중립금리는 이제 뉴트럴 레이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뉴트럴한 레이트라 그래서 중립금리예요. 이거를 설명을 살짝만 드리자면, 요걸 보면 바로 저는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스쿠버 다이빙 혹시 해보셨나 모르겠는데, 스쿠버 다이빙을 하면 이제 물 속에 풍덩 들어가지고 이제 막 밑에서 노는 거 있잖아요. 물고기도 구경하고. 근데 이 내려갈 때 보면 이제 뭐 납도 달고 모르고 내려가는데 이제 공기를 넣는 조끼를 입고 들어가요. 사람이 그냥 저 수트 입고 바다에 있으면 절대 안 가라앉습니다. 그냥 떠 있거든요. 그래서 납도 달고 막 공기도 넣는 조끼를 입고 들어가요. 근데 공기 넣는 조끼에서 바람을 빼면 밑으로 가라앉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치해가지고 바람을 넣으면 위로 이렇게 떠요. 근데 바람을 넣으면 뜨고 내려가서 바람을 빼면 가라앉겠죠, 그죠? 부력이라고 하잖아요, 이걸. 근데 이제 중간이 딱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바람을 더 넣지 않고 더 빼지 않고 그냥 딱 그 상태, 내 조끼에 어느 정도 공기가 있는 그 부력의 그 상태 중간이 있거든요. 그럼 중성 부력이라 그래. 그래서 이거 위로 뜨지도 않고 바다 한 중간쯤에서 이걸 하고 있으면 가만히 있어요, 그냥. 그래서 숨을 이렇게 들어 마시면 이제 숨이 이제 몸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살짝 떠요. 이렇게 살짝 이렇게 되거든요. 울렁울렁 하면서 그냥 여기 중간에 떠 있는 그런, 가라앉지도 않고 뜨지도 않는 그런 상태가, 이거 되게 기분 좋거든요. 이러고 이렇게 위에 보면 되게 좋아요.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아무튼 이런 것처럼 금리라는 게, 금리를 인터레스트 레이트라는 걸 올리게 되면 경기는 아무래도 살짝, 뭐 꼭은 아니어도 경기가 조금 나빠지는 경향이 있죠, 그죠? 만약 금리를 내린다, 그러면 경기가 살짝 올라가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고 어느 중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기가 그렇다고 나빠지지도 않고 뭐 그렇다고 더 이상 뭐 좋아지지도 않고, 그런 중간쯤 어딘가에 금리를 갖다 두면, 물론 경기라는 거는 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경기라는 건 계속 움직이고 변수가 워낙 많아서 이 중립금리라는 거는 이론적으로만 존재하는 금리이긴 합니다. 이론적으로만 존재하지만 어떤 지점이 그 순간에는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이제 중립금리라고 해요. 여기다 금리를 갖다 두면 이게 경기를 막 살려놓지도 않고 또 경기를 쪼그라들게 하지도 않고 딱 알맞는 그 금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만 존재하는 금리예요. 계산에서 나오는. 근데 이걸 이제 중립금리라고 그러는데, 요 중립금리까지 해서 물가, 고용, 중립금리 요거를 세 가지를 맞추겠다라는 거거든요. 잘 해놓고 가겠다 이거요. 근데 이 물가가 지금 몇이냐? 이건 미국의 PCE 물가입니다. 소비지출 물가인데 이게 9월에 나온 게 2.2가 나왔거든요. 근데 CPI도 2.5고 10월 달에 또 이제 10월 10일인가 또 나오겠지만 어쨌든 CPI가 2.5고 PCE는 2.2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CPI 같은 경우도 10월 달에 요번에 나오는 거 예상치를 보니까 2.3 뭐 이래요. 그럼 2.2가 지금 PC이고 이제 CPI는 2.3, 소비자 물가는 2.3이니까 얼추 2%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죠? 꾸물꾸물 하면서 결국은 2%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래서 파월이 물가에 자신감이 있다는 말도 한 거고,
물론 뭐 요새 뭐 유가가 좀 올라가지고 뭐 이 소비자 물가라든지 이 물가가 좀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간 2%를 향해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금리가 몇이죠? 금리가 9월 점도표를 다시 보시면 요게 9월에 찍었던 점도표거든요. 지금 5%란 말이에요. 5에 있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내려서 올해 말에는 한 4.45 정도를 4.5라고 대충 치겠습니다. 4.5를 맞춰 놓을 거야라고 해놨고 내년에는 한 3.4, 3.5를 맞춰 놓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놨단 말이에요. 편하게 이렇게 써놓을게요. 근데 이렇게 써놨는데 지금이 5란 말이에요. 5. 그럼 5에서 50bp 더 내리고 여기서 100bp 더 내릴 거야라는 게 지금의 점도표란 말이죠. 그렇죠? 근데 파월이 임기가 2026년 2월이잖아요. 그죠? 26년은 들어가면 요때 바로 시작하자마자 이제 파월은 끝이에요. 물가 맞추고 고용 좋고 중립금리라고 생각하는 3% 근처에 갖다 놓으면 딱 맞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 시나리오대로 가는 게 지금 파월의 생각이라면 어떤 웬만한 충격이 있거나 연준이 지금 갖고 있는 시나리오를 바꿔야 된다라는 생각이 확 들거나 이러지 않고서는 올해 11월이 됐건 12월이 됐건 일단 올해 50bp 정도를 더 내려서 4.5 근처에 맞추려고 할 거라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욕을 좀 먹었으니까 11월에 갑자기 또 연속으로 50bp 이거는 조금 그렇죠. 그리고 얼마 전에도 무슨 얘기를 했었고 하다 보니까 아마 11월에 25, 12월에 25 뭐 이런 식으로 될 수야 있겠지만 어쨌건 금리는 점점 아니면 적어도 내년 초라도 점점 내리려고 할 거고 지금부터 금리를 내린다라는 건 사실 결국 돈이 세상에 나오는 것밖에 안 될 겁니다. 그죠? 시장은 더 갈 거고 돈이 세상에 나오니까 그럼 우리 시장이 여기에 동조하지 못하고 지금 있다라는 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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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타까운 일이죠. 얼마 전에도 우리나라 뭐 멀티플이 8배 뭐 이런데 다른 나라는 뭐 평균으로 10몇 배고 막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동조하지 못하고 있다는 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뭐 금투세 이야기고 뭐고 해결 방안들이 뭐 나올 거고 또 다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결하는 뭐 상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점점점 나오게 되면 분명히 우리도 저 버블에 올라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나 정말 뭐 무슨 다른 충격이 됐건 파월의 생각이 바뀐 것 같다라는 단서가 나오면 또 이야기를 전달을 드릴 테니까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요. 아무튼간 오늘은 저번에 말씀드렸던 저 2주 전에 말씀드렸던 그 버블이 살아있다는 생각을 주말 맞아서 고용지표도 나왔고 해가지고 혹시나 변경이 됐을까 싶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까 싶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저는 월요일에 뵙기로 하고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은 주말 되세요.